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한국 방문을 취소했습니다. 일본 순방 일정을 그대로 강행한 채 한국 일정을 취소한 것이라 더욱더 충격적인데요. NHK의 보도에 따르면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자신의 트위터에 도쿄에 돌아오게 돼 너무나 기쁘다. 스가 일본 총리와 모테기 외무상과 회담을 기대하고 있다. 라며 스가 총리에 대해 선을 추구하는 세력 이라 묘사하며 치켜세우기 바빴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시한 것입니다. 폼페이오는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했다. 대통령의 상태는 괜찮고 기분도 좋을 것 같다. 대통령으로부터 이번 일본 방문에 관한 지시를 받아 수행하고 있다. 털어놓았습니다. 오늘과 내일 한국을 방문하려던 계획을 취소한 채 도쿄를 찾은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4자 안보 대화에 참석했는데요. 이들의 공통점은 현재 중국과의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에 절대적으로 수출을 의존하던 호주는 최근 미국과 가까이 지내자 중국이 보복하겠다며 무역부터 유학까지 전방위 압박을 가했고 호주는 결국 치명적인 타격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인도는 라다크 국경 지역에서 중국군과의 수차례 다툼이 있었고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두 나라는 서로 총격전까지 강행하며 긴장을 고조시켰습니다. 일본은 홍콩 국가보안법 반대 G7 성명을 일본이 주도할 것이라고 발표하며 중국과의 관계를 역사상 최악으로 만들고 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김현정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미국을 방문해 한국의 핵잠수 개발 필요성과 계획에 대해 설명한 뒤 이를 위한 핵 연료를 미국에서 공급받고 싶다는 뜻을 전했지만 미국이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한 관계자는 미국은 그 어떤 나라에도 핵잠수함 연료를 판매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원칙이다.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게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한국의 핵잠수함 연료를 판매한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설치도 복잡하고 정교한 기술이 요구되며 운영할 관리 전문 인력도 함께 따라붙어야 한다. 라며 한미 원자력 협정도 군사적 목적의 핵연료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핵잠수함은 이 협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데다가 미국의 핵 비확산 원칙에도 전혀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미국이 말한 거절 이유는 타당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시작되죠. 한국을 제외시키고 중국에 맞서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동참한 것은 오직 일본뿐이고 나머지 미국 최우방국들은 오히려 한국과 더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어 미국이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AFP와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최근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WTO 사무총장 2라운드에서 한국과 나이지리아 후보를 최종 지지하기로 결정했다 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최근 EU 회원국들이 브뤼셀에 모여 응고지 오콘조 이웰라 나이지리아 전 재무장관과 한국의 유명희 본부장을 WTO 사무총장 최종 후보로 임명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의가 기밀 사항이었기에 블룸버그는 관계자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정보는 확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은 메르켈 독일 총리의 전화통화를 제의했고 WTO 사무총장 선거에 출마한 한국의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요청드린다. 지금까지 한국은 자유무역 질서 속에서 성장해왔고 다자무역체제의 수호와 발전이 WTO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추고 있다. WTO를 발전시키고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최적임자가 유명희 본부장이라 생각한다 전했습니다. 그러자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한국의 유명희 후보가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적임자로 보고 있다 라고 깜짝 화답을 전했습니다. 일본으로서는 상상도 못한 유럽의 한국 지지 선언이었는데요. 그동안 대륙별로 돌아가며 사무총장을 맡아왔던 경향이 짙은 WTO가 현재 코로나19로 이례적인 비상시국에 놓인 만큼 그동안 한 번도 사무총장을 하지 않은 아프리카의 자리를 내어주는 것보다는 확실한 실력과 리더십으로 무너져버린 전세계 무역체계를 다시 살려줄 수 있는 후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최우방국인 호주는 220조 원의 국방비를 쏟아부으며 호주 육군 현대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요. 미국이 아닌 한국의 한화 디펜스가 만든 레드백 장갑차를 5조 원 규모의 장갑차 사업 최종 후보로 선정한 데 이어서 K9 자주포를 생산하는 한화 디펜스를 랜드 8116 자주포 획득 사업의 우선 공급자로 선정했습니다. 이것도 1조 원이 넘는 규모의 대형 사업으로 K9 자주포 30문과 K10 탄약 운반 장갑차 15대뿐만 아니라 기타 지원 장비 등을 호주에 수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견제망 쿼드, 미국을 중심으로 일본, 인도, 호주가 구성원인데요. 이번 호주가 대규모 전력 증강을 감행한 배경도 바로 이 쿼드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미국으로부터 필요한 무기와 국방 물자들을 구입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놀랍게도 한국이 호주 사업권을 싹쓸이하며 미국에 적지 않은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영향력이 막강해지는 동시에 국격이 눈에 띄게 높아지고 있는 것은 한국어 확산 속도로도 체감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느덧 세종 학당이 76개국 213개소로 증가했다. 특히 인도의 한글 사랑이 남다르다. 지난 7월 말 인도가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포함시켰다. 2년 전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나눴던 이야기들이 현실화됐다. 인도는 세계에서 인구가 두 번째로 많고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신남방 정책의 핵심 파트너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해가 갈수록 한국어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1999년 처음으로 미국에서 한국어반이 개설됐고 20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 41개국 학교에서 한국어 수업이 이뤄지고 있다. 학교 밖 한국어 학원들도 많다. 한국어 토픽 시험 지원자 수는 무려 140배나 늘어났다. 한국의 국격이 그만큼 높아진 것이다. 올해 정부는 지난해보다 예산을 90% 늘려 한국어 교육 지원 사업에 투입해 인도, 베트남, 라오스, 필리핀 등 현지 6개의 대학에서 한국어 교사를 양성할 것이다. 한국어를 더 많이 확산시키고 한국 문화를 더 넓게 알려 신남방 정책과 신북방 정책에 튼튼한 기틀을 마련할 것이다. 라고 천명했습니다. 한국에 대해 전 세계적 관심이 폭증하고 있는 것은 유튜브 조회수로도 증명되고 있죠. 한국관광공사가 공개한 3편의 한국 홍보 영상, 서울, 부산, 전주를 소개하는 영상 3편을 공개했는데 유튜브 조회수만 8천만 회, 페이스북과 틱톡 등의 조회수를 합산하면 2억 7천만 회를 돌파했습니다. 오충섭 한국관광공사 브랜드 마케팅 팀장은 스타를 앞세운 기존 홍보 영상은 일부 한류 팬을 제외하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 이번에는 기획 단계부터 유명 연예인을 과감히 배제했다. B급 감성을 노렸다 전했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세계보건연구소와 미국 뉴욕 시립대 보건대 공동연구팀은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정부의 방역 및 위기 대처 능력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분석했고 이 결과는 국제학술지 플러스1에 실렸습니다. 한국은 100점 만점에 74.54점을 받아 세계 2위를 차지했고 9위를 기록한 미국과 5위를 기록한 독일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평가됐습니다. 놀랍게도 중국이 한국보다 높은 점수를 받아 1위를 기록했지만 보건학자들은 중국의 권위적이고 강제적인 정책은 다른 나라의 본보기가 될 수 없다 라고 평가하며 사실상 한국이 1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 순위권에 들지도 못한 일본에 대해서 진 로저스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아베의 후계자인 스가 총리도 아베의 잘못된 정책을 승계하겠다고 해 문제다. 일본에 이처럼 불행한 일은 없다. 아베의 행동 원리는 자신과 자신의 체제를 유지하는 데에만 있었고 그에 따른 부채는 일본의 젊은이들에게 떠넘겼기 때문이다. 이대로 간다면 일본은 100년 뒤에 없어질지도 모른다. 그래서 일본에 사는 10대 청소년들은 하루빨리 일본을 뛰쳐나와야 한다.